네, 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원장입니다. 저희 옆방에서 또 이제 촬영해 주시러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해 주셨고요. 저희 지난번에 우리 요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통의 원인, 또 그리고 요통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급성요통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래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간편한 운동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 김혜경 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늘이 저번에는 좀 지루했다면 오늘은 또 액티브하게 저희가 이제 운동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처음에 우리 그 급성요통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단 겁부터 나잖아요. 급성요통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대처법을 좀 추천을 드리나요? 일단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처치는 아이스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급성염자의 경우는 이제 핫팩보다는 아이스팩 처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집에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일단 대고 좀 일단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급성요통이 발생했을 때 많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이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까지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이스팩을 터치하시고 안정을 좀 취해진 다음에 좀 안정이 되시면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나셔서 이제 병원에 일단은 오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 뭐 그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 많지 않고, 대부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근육통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급성요통 대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들 오셨을 때 이제 요통에 우리가 가장 좀 주되게 보는 게 골반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진료하실 때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골반 불균형을 진단을 하고 요통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진단을 해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골반의 좌우 불균형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리 쪽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다리 길이는 검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보셨을 때 확실히 오른쪽 다리가 짧으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좌우가 불균형하다는 뜻이 되겠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로, 또 다른 검사로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똑바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려보는 검사인데요. 양쪽 다른지 안 다른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다리를 다 펴주셔야 되는 상태고요. 무릎도 펴야 되고 모든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발목을 들고 한번 다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아프고 반대쪽 다리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여기는 훨씬 다 잘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허리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요거는 특히 이제 각도도 중요합니다. 35도에서 한 70도 정도 사이에서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디스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도 이상 올라갔을 때 통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허리뼈 자체의 문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급성요통의 경우는 보통 70도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30도도 안 들었는데 통증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많이 심한 경우, 혹시 디스크가 이제 터졌을 경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검사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CT, MRI 등의 이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반 체크하는 거 잘들 보셨을 테고, 자, 원장님, 우리가 요통이 발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일상생활 습관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것 같고, 그 반복적인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요통을 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가 조금 더 허리에 덜 부담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일어서 있는 경우를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걸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가 이제 50으로 제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이 허리에 제일 적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보다는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가 훨씬 허리 쪽으로 부담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더 허리 쪽으로 이제 부담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누워서 허리에 압력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의자에 기대서 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의자에 살짝 기대 앉아 있을 등받이에 때 기대해 주는 그렇죠. 게 허리 쪽으로 가는 압력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무거운 물건,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 드실 텐데요. 이거를 그냥 허리를 이제 구부린 상태로 바로 드시게 되면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질 확률도 있고 그쵸. 확실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물건을 안 들 수는 없으니까요. 들어야 되는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려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는 최대한 안 구부리고 무릎을 대신에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에 그 부담되는 압력을 이제 하체 쪽으로 조금 내려주는 그렇죠. 거죠. 무릎을 굽혀서.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바르게 앉는 자세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떻게 앉아야지 바르게 좀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일까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짝 허리를 기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엉덩이 뼈, 이제 좌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꼭 바닥에 꼭 닿게 그쪽으로 체중 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허리도 펴주시면서 속도 살짝 당겨주시고. 당기고. 그런데 요즘에 스탠딩 워크가 저희도 진료할 때 스탠딩 워크 하잖아요. 진료실에서 이제 서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허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부담은 덜하긴 하지만 힘들긴 해요. 무릎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혹시 좀 뭐 팁 하나 있을까요? 오래 서 있을 때 좀 덜 피곤하게. 오래 서 있을 경우는 이제 바닥에 발 받침을 하나 두시고 다리를 한 발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려두시면은 허리에 압력이 조금 덜해지게 됩니다. 요만한 받침대를 하나 놓고 한 발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압력이 좀 덜하다. 오, 좋은데요? 진작 알려주시지. 나만 고생하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습관, 이제 주의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자세도 중요하지만 둔근,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근육,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그 다음에 뭐 기립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헬스장 가라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한번 저한테 오늘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좀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잠깐 뵙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허리를 안전하게 강화하는 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버드독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일단 기본 자세는 먼저 어깨와 손목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골반과 무릎이 수직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 자세고요. 허리가 저렇게 움푹 들어가는 자세는 안 됩니다. 허리를 일자로 펴주시고 배에 힘을 주신 상태로 한 손과 반대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비틀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배에 힘을 꼭 주셔서 일자로 지금 팔과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반대쪽 손과 반대쪽 다리를 마찬가지로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둔근 강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둔근 강화 운동으로는 스쿼트와 런지 이런 운동이 있겠는데요.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운 브릿지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발 같은 경우는 무릎과 이제 수직이 되도록 지금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발의 바른 위치는 무릎의 바로 수직 아래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랫배 쪽으로 힘을 좀 주시고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허벅지 뒤쪽이 당기면 잘못된 운동이고요.
엉덩이 뒤쪽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한 3에서 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아리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장단지 근육의 두께가 장수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종아리 근육이 혈액순환과 대사에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까치발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까치발을 들었을 때 예쁜 하트 모양이 뒤집어서 나오는 거 아주 건강한 다리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 3에서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는 장소에도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매우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거나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오늘 운동 참 재밌게 힘들게 너무 힘들었지만 좀 보람된 운동법이었고 이거 꾸준히 잘 따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결국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또 우리 다른 주제 할 때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또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배운 운동을 이제 꾸준히 집에서도 해주시면서 허리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히 해주시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죠.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우리 김혜경 원장님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